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꼭 휴대폰 좀 덜 보겠다고 다짐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1시간이 훅 지나가 있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 들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의지력이 부족한 건가?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 이게 정말 의지력 문제라면 왜 매번 같은 패턴으로 무너질까요?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손이 가잖아요. 이게 단순한 습관일까요? 사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휴대폰이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언제쯤 다시 손이 갈지, 어디서 멈출지,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 할 타이밍까지 이미 계산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약한 순간을 너무 잘 파고드는 구조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을 억지로 참아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제 삶을 휴대폰보다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굳이 손이 않게 되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폰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루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허한 자투리 시간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그 순간들, 바로 그 틈새에서 휴대폰이 슬그머니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틈새를 뭔가 다른 걸로 채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혹시 휴대폰부터 집어드시나요? 그럼 그날은 시작부터 불리해요. 하루의 첫 90분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잠에서 깨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게 확 올라가는데요.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자, 이제 시동 걸자! 하는 각성 신호예요. 말 그대로 뇌가 엔진을 켜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면요. 알림 확인하느라 씁니다. 눈을 뜨자마자 내가 뭘 할지도 정하기 전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뉴스, 메시지, SNS 이야기부터 머릿속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일정과 감정에 맞춰 뇌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뇌는 이미 산만해지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도록 자동으로 길들여져 버리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베개 옆에 스마트폰 놔두고 자면서 아침마다 가장 먼저 본 게 밤새 벌어진 온갖 일들이었어요. 의식적으로 숨을 쉬기도 전에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개의 정보 조각으로 흩어져 있었죠. 그럼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해볼까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놔두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집어드는 행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되거든요. 그리고 아침 첫 10분 안에 햇볕을 좀 쬐어보세요. 창문을 열든 밖으로 나가든 상관없어요. 뇌에 지금은 낮이야 하고 분명하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커피보다 먼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아요. 8시간 동안 공복이었던 몸은 카페인보다 수분을 훨씬 더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침을 지키는 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 첫 10분을 뭘로 채우느냐거든요. 혹시 아침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뭔가 정신이 없는 그 느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찾게 돼요.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작가들이 수십 년 동안 써온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닝 페이지라는 건데요. 일기라는 단어에 바로 거부감 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건 진짜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종이에 쏟아내기만 하면 돼요. 규칙도 없고 잘 쓸 필요도 없어요. 피곤하다, 뭘 먹을까? 오늘 날씨 좋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머릿속을 비우는 거예요. 정신적인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생각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아침에 멍하니 폰을 보는 건 사실 콘텐츠 자체보다 정신적 자극을 찾는 행동에 가까워요. 뇌는 새로운 정보를 갈망하며 깨어나고 스마트폰은 가장 빠른 공급원이거든요. 모닝 페이지는 바로 그 자극을 제공하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소비하는 대신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협탁에 노트 하나랑 펜 하나만 놔두실래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해요. 시간 재지 마시고 내용 평가하지도 마세요. 그냥 쏟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죠. 새 페이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더 짧은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우리 뇌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왜 계속 새로운 걸 찾는지 아세요? 이건 결점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기회나 위협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스마트폰이 이 갈망을 완전히 악용한다는 거예요. 무한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뇌에 센서를 미치게 만들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갈망을 실제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주는 것들로요. 저는 이걸 짧은 모험이라고 부르는데 10분도 안 걸리면서 매번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단편 소설 쓰기예요. 타이머 10분 맞추고 시작,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를 막 써보는 거예요.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제한이 창의력을 자극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한마디를 시작으로 삼아도 되고요. 10분 안에 뭔가를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뇌를 깨우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질감 찾기예요. 주변의 5가지 다른 질감을 만지면서 각각을 한 단어로 묘사해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저도 처음 해봤을 때 부엌 조리대 만지는 제 모습이 웃겼어요. 근데 그때 나무 도마의 나뭇결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수천 번 사용했으면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은 주변 소리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눈 감고 지금 들리는 모든 소리를 나열해 보는 겁니다. 냉장고 소리, 바깥 새 소리, 아파트 어딘가에서 나는 삐걱거림 등등. 그리고 그 소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평소에 무시하던 소리들이 갑자기 입체적으로 느껴지면서 현재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좀 더 짧게 하고 싶다면 짧은 시 한 편 쓰기도 좋아요. 눈앞에 보이는 걸 딱 3줄로 표현해 보는 거죠. 창밖에 비 온다, 우산 쓴 사람들 바쁘게 지나가고 나는 따뜻한 집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3분이면 충분하고 작은 결과물을 만들면서 주변을 제대로 관찰하게 됩니다. 짧지만 완성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마지막으로 눈앞에 보이는 걸 종이에 그려보는 거예요. 머그잔이든 리모컨이든 창밖 풍경이든 상관없어요. 그림 실력은 중요하지 않고 관찰이 핵심이거든요. 익숙한 물건도 그리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5분이 훌쩍 지나가 있고 폰 생각은 까맣게 있게 되죠. 이런 활동들이 공백을 채워주긴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폰에서 눈을 못 떼는 걸 완전히 극복하려면 그 공백이 언제 생기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휴대폰을 집어드시나요? 저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폰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바로 뭔가 끝나고 다음 일 시작하기 전 그 애매한 순간이요.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 커피 내려지길 기다리는 동안 회의 사이에 자투리 시간 같은 거요. 이런 순간들에 뭘 할지 모르겠으면 자연스럽게 휴대폰부터 집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부터 3일 동안 이것만 해볼까요? 하루 종일 30분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분인지 메모해보는 거예요. 몰입했는지, 지루했는지, 불안했는지, 멍했는지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대부분 20분에서 60분씩 휴대폰만 보고 있는 특정 시간대를 2-3번 발견하게 돼요. 언제 무의식적으로 폰에 손이 가는지 알면 대비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게 효과를 발휘해요. 업무뿐 아니라 여가 활동도 시간을 정해서 계획해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근데 솔직히 2시간 동안 멍하니 인터넷 하는 게 진짜 즉흥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시간을 정해두면 지금 뭐하지라는 빈틈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 빈틈에서 폰이 끼어드는 건데 애초에 빈틈을 안 만드는 거예요.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걸 반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그 5분을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질감 찾기나 짧은 시 쓰기 같은 것들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주요 작업 3가지만 정해보세요. 제한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자유로워져요.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면 뭘 하지? 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바로 그 질문이 무의식적으로 폰을 보게 만드는 문을 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시간은 바쁠 때가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의 자투리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활용하고 집중력을 통제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언제 폰에 손이 가는지는 알겠는데 어떤 공간에서 그러는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경이 의지력보다 훨씬 강력해요.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우리 주위를 사로잡도록 완전히 설계되어 있어요. 색상, 소리, 알림, 버튼 배치까지 모든 게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만들어졌거든요. 반면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은 어떤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둔 상태죠. 폰은 여러분을 유혹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방이나 책상은 아무것도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물리적 환경부터 바꿔볼까요? 밤에 휴대폰 어디서 충전하세요? 일하거나 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세요. 무심코 집어들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작업 공간도 정리해보세요. 어수선한 환경은 정신적 혼란을 만들고 뇌가 혼란스러우면 다른 무언가를 느끼려고 휴대폰을 찾게 되거든요. 창의적인 도구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책상 위에 노트, 소파 옆에 스케치북, 읽으려던 책은 손 닿는 곳에요. 좋은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편안한 의자, 좋은 조명, 담요를 준비하면 휴대폰 대신 가고 싶은 목적지가 생기거든요. 이제 휴대폰 안도 정리해야 해요. 휴대폰의 모든 앱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앱이 정말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할 필요가 있나? 대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99%의 메시지는 30분에서 60분 정도 기다려도 되거든요. 여러분의 집중력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집중해야 할 작업 전에는 모든 탭을 닫으세요. 휴대폰 화면을 컬러가 아니라 흑백으로 바꿔보세요. 색깔이 없으니까 훨씬 덜 자극적이거든요. 습관적으로 여는 앱은 삭제해보고요. 정말 필요한 앱은 브라우저 버전으로도 충분합니다. 휴대폰으로부터 숨으려고 벙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보다 더 매력적인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외부에서 오는 유혹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뇌가 안에서부터 흔들릴 때예요. 여러분, 혹시 열심히 일하다가 쉬겠다고 휴대폰 켜는 순간 오히려 더 피곤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휴식은 필수예요. 뇌는 말 그대로 무한정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휴식은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일을 멈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폰을 보기 시작하는 건 휴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정보 입력일 뿐이에요. 휴식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회복을 위한 휴식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휴식이요. 회복을 위한 휴식은 끝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지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휴식은 오히려 더 나빠지게 만들죠. 쓸데없이 휴대폰을 보는 건 거의 항상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럼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노래 한 곡 틀고 춤 한번 춰보실래요?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시죠? 근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3분만 해도 기분이 확 달라져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가에 가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요. 감각을 자극하는 휴식도 있어요. 차나 커피를 천천히 끓여보세요. 물이 끓는 모습을 바라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느끼고 따뜻한 머그잔을 손에 쥐어보는 거죠. 밖으로 나가 피부에 닿는 온도를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5분 동안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좀 특이한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회의처럼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휴대폰도 책도 팟캐스트도 없이 그냥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왠지 죄책감이 들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집중해서 일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떠올랐거든요. 뇌는 쉬는 시간에 정보를 정리하고 이것저것 연결시키거든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거라서 뇌가 쉴 틈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회의처럼 정해두세요. 마음이 떠도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채웠다면 저녁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내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결정해요. 저녁 시간에 휴대폰에 매달리는 건 가장 깊은 늪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의지력도 바닥나고요. 그 상태에서 뇌는 뭔가 쉽고 빠르게 기분 좋아질 방법을 찾는데 스마트폰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얻는 자극은 내일 아침을 망쳐요. 늦게까지 깨어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멍한 상태로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할 에너지가 없어 스마트폰을 또 찾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에요. 그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저녁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머릿속 정리예요. 5분 동안 내일의 우선순위 3가지를 적어보세요.
불안한 생각들을 모두 종이에 쏟아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꺼내면 잠 못 이루는 밤을 피할 수 있거든요. 둘째는 물리적 준비예요. 10분 동안 내일 입을 옷을 꺼내놓고 커피 메이커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도시락을 싸세요. 창작 도구를 아침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죠.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 피로를 없애는 겁니다. 셋째는 긴장을 푸는 의식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 시작하세요. 야간 모드나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고 아늑한 독서 공간으로 이동하고 휴대폰은 침실 밖에서 충전하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은 필수고요. 저녁에 여러분은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하거나 함정을 파놓을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매일의 습관은 강력해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주간 의식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15분만 딱 5가지 질문으로 점검하세요. 이번 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3가지, 무의식적으로 폰을 본 패턴, 효과적이었던 짧은 모험, 다음 주에 더 원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시도할 것 하나. 그리고 매주 작은 완성물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완성된 그림 한 점, 끝낸 단편 소설 한 편, 처음 시도한 요리, 정리한 공간 하나. 이 2개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짚어볼게요. 습관은 그게 정체성이 될 때 굳어져요. 스스로를 휴대폰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 자체에 저항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정체성이 바뀌고 폰 볼 시간이 없을 만큼 흥미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스마트폰 대신 다른 걸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한 표씩 던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 페이지를 쓰고 주변 사물을 새롭게 관찰하고 의도적으로 멍 때리는 모든 순간이 한 표죠. 그리고 결국 그 선택들이 모여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작은 것들이 모이면 얼마나 큰 변화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페이지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짧은 시 한 편은 사소하고 질감 찾기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30일 동안 아침 페이지를 쓴다면요? 90페이지 분량의 머릿속 공간이 비워지는 거예요. 짧은 시 30편. 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주변 사물 150가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단 하나의 행동이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축적됐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 휴대폰을 봐요. 로봇이 아니니까요. 달라진 점은 이제 제가 폰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제약이 아니라 바로 자유예요. 여러분,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는 딱 3가지만요. 아침에 1가지, 침실에서 휴대폰을 치우거나 첫 10분 안에 햇볕을 쬐는 거예요. 낮에 1가지, 매일 짧은 시 한 편 쓰기가 가장 쉬워요. 저녁에 1가지, 자기 전 5분 동안 내일 할 일을 적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아침 일기 1페이지와 멍 때리는 시간을 추가하고요. 셋째 주에는 시간 기록 후 환경을 1가지 바꿔보세요. 넷째 주에는 주간 점검과 작은 완성물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공허한 순간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어가는 모습에 투표하는 거예요. 결국엔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삶이 너무 풍족해서 폰 볼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목표는 완벽하게 최적화된 하루가 아니에요. 목표는 너무 흥미로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하루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매력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폰을 침실 밖으로. 그리고 첫 10분, 햇볕과 물 한 잔. 그게 시작입니다.